자, 삼성전자부터 후다닥 보겠습니다. 원래 추천주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추천주 알다시피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뭐 몇 종목들, 뭐 KTNG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사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관심 있게 보는 정도다라는 이야기고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종목이 보이더라도 웬만하면은 주식 비중을 줄이시라.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분명히 지금보다 좋은 찬스가 올 거다. 뭐 꼭 주식 안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때 할 만한 종목으로 뭐 KTNG라든지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지.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밝히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별부에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다시피 별부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별부에 없죠, 그죠? 기준선을 장중에 올라갔습니다만은 계산가는 기준 넘어가가지고 아침에 계산가가 67,100원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계산가가 삼성전자가 67,100원이 시가였고요. 그죠? 근데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였냐니까 66,750원이기 때문에 기준선을 넘었었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는 66,300원이니까 기준선보다 밑에 있잖아. 그죠? 됐죠?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예전에 넘어서지 못한 거고, 설령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을 넘겨서 여기 67,000원에 끝났다 할지라도, 종가가 여기 종가라고 할지라도, 기준선 위라 할지라도, 이게 믿기 어려운 게 후행 스팬이 아직까지 못 넘어갔으니까, 이럴 경우라도 뭡니까? 종가가 기준선이 올라가는데 꼭 사고 싶다면 매수할지라도 누구만 보내라고? 앞에 정찰병만 보내라. 정찰병만. 그죠? 정찰병은 보내지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이게 안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이것만 좀 못 올라가고 기준선 밑으로 도로 내려갔으니까 매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관망. 시장에서 아직 지금도 삼성전자 사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뭐 저였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강의를 가가지고 주간 스터디 보셨죠? 제가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해외 지사나 지점들한테 나가서 이제 영업을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외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나름대로 안목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뭐 글로벌 경제 동향 이래가지고 세계 경제 전망이 어떻고, IMF의 경제 전망이 어떻고,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뭡니까? FOMC에 할 일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원화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달러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국내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는 어떻게 하고, 유럽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제 보여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느냐, 뭐 이런 등등등등.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한눈에서 보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싸우노? G2들이 왜 싸우나? G2에서 지금 중국하고 미중 간에 왜 싸우냐? 그게 뭐 옛날에 트럼프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가? 아니야.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투키티데스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는 국제 정치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 투키티데스 함정에 따른다면 미중 간의 전쟁은 필연적이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또 엘리펀트 커브를 했어요. 엘리펀트 커브. 이게 뭐냐니까,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따져보면 엘리펀트 커브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세계 최빈국
그래서 이거는 최상위, 소득 최상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 세계 그걸 갖다가 그 인구를 소득 분포별로 예를 들어서 최저 10%, 20%, 30% 이런 식으로 소득 분포를 그려놓고 과거 20년 동안에 그 사이에 소득이 어떻게 움직였냐, 어떻게 바뀌었냐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지냐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느냐, 이게 코끼리처럼 보인다, 거야, 코끼리. 그래서 그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가 주장한 게 이걸 이제 코끼리 곡선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코끼리 곡선에 따르면은 이 부분이 별별이 없죠. 그죠? 이 부분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최상위도 아니고 최빈국도 아니고 선진국 그룹의 하위 선진국 그룹의 하위 빈민층의 소득이 최근 20년 동안에 거의 안 올랐다 이거죠. 안 올랐다.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라든지 또는 미중 간의 그 알력이라든지 또는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뭐 이런 국제 정치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사실은 삼성전자 가가지고 연락에 4시간 동안 강의하고 왔는데 그 와중에 제가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삼성전자 주가 왜 이래 안 올라요? 내가 도로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주가 왜 이래 안 올라요? 솔직히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삼성전자 주가가 왜 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 양반들도 저한테 대답도 안 했습니다만은 뭐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매일매일의 주가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영하죠. 그죠? 이 안에는 이 정반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죠? 온갖들의 사고 파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의 주가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근데 오늘의 주가를 만든 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빚을 그러게 되는 이야기는 뭐야? 시장에는 아직도 삼성전자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뭔가 나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나쁜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정보를 몰라서 기관들이 정보를 몰라서 삼성전자의 내부자들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주가가 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하간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역세, 별배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마찬가지고요. 볼 것도 없고요. 오늘 똑같죠? 기준선으로 넘기려고 그러다가 도로 내려와 버렸죠. 구행스팬이 여전히 보다시피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구행스팬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주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별별이 없고 카카오 별별이 없고 삼성바이오 별별이 없고 그렇죠? 삼성바이오 뭐 아시죠 이거? 우리 변곡점에서 변화를 해서 이 거래를 하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걸 무너뜨렸으니까 실패. 다시 말해서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건 오늘 꽤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셀트리온 뭐 보나만 하고요. 셀트리온도 요 가격 밀어 내려갔으니까 실패. 실제로 더 빠지죠. 그죠? 아니면 또 이런 전략도 가능해요. 이런 전략도 뭐 선물 옵션도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물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걸 변곡점이라 그래. 변곡. 근데 아무래도 구름 밑이야. 구름 밑이야. 그러면은 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이 아니고 여기서 안 사고 있다가 이날 요 구름 근처에 요거 3개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일 근처에 여기에 바닥이고 여기에 꼭지니까 그렇죠? 꼭지니까 이 이상 올라가면은 롱 그죠?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뭡니까?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숏 얘도 치는 그러니까 지금은 더구나 요거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변곡점을 보더라도 구름 미치고 기준선 미치고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당연한 이야기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뭡니까? 숏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숏이다 이거죠. 셀트리온을 선물로 거래한다면 매도 쳐야 된다. 셀트리온 선물 없는데요. 공매도 선물 있습니다만은
공매도 가능하다면 외국인들도 셀트리온은 죽으라고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겠죠. 공매도에서 앞으로도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여기에 갭까지 나왔으니까 보이십니까? 요거하고 요 사이에 갭이죠. 그죠? 갭이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 갭을 넘으면 다행인데 갭을 넘지 못하면 갭이 도리어 뭐로 되죠? 저항선으로 작용할 공차이 높으니 이래저래 셀트리온은 앞날은 불투명해 보인다. 라는 말입니다. LG화학 어디 갔나? LG화학 여전히 별 볼이 없죠? 그죠? 주가 올라가면 뭐예요? 주가가 기준선 넘기면 뭐예요? 후행스핀이 별 볼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기준선을 넘겨서나 이걸 뚫지 못하고 후행스팬이 캔들에 걸려가지고 버벅거리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버벅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화학이 지금보다 좋아지려면 상승세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먼저 선결 과제가 뭐냐? 선결 과제가 뭡니까? 물론 우리 차트 이야기입니다만은 뭡니까? 후행스팬이 뭐죠? 후행이 캔들을 넘어서야 되죠. 그죠?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서야 그래야 주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뭐 구름을 넘든지 그 다음 이야기지. 이걸부터 버벅거리는 상황에서는 LG화학은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관망이지 매수의 할 타임도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삼성 SDI 좋았다가 뭐 다진 매도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완벽하게 파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련을 상당히 버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다진 매도 전략일 수밖에 없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대차는 이제 매수죠, 그죠? 매수죠. 드디어 이제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현대차는 드디어 매수인데 뭐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교해 본다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의 차트가 훨씬 더 산뜻했고요. 오늘 기아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뭐 과거에 허다하게 우리가 보았듯이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상승하다가 조정받으면서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뭐 조금 밀렸다 그래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RSI상으로 본다면 일단 뭡니까? 70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일지 모르겠으나 조정은 예상되죠. 그죠? 조정은 예상되죠. 그러니까 좀 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아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살 걸, 여기서 살 걸 못 샀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조정을 보이고 내려올 때 기준선 위에서 조정이 내려올 때 여기다가 입 벌려놓고 기다리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요. 예, 좀 이따가 요거 얼른 하고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현대차 했던 거요. 자, 포스코 뭐 별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별볼이 없고 LG전자 별볼이었고 셀트리온 해외 종목들 얼른 볼게요. 자, 테슬라 이 참 한국에서 우리나라 그 수학 개미들이 테슬라까지는 괜찮아요. 테슬라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걸 샀더라고. TQQQ 그죠? SOXL 이런 걸 샀더라고요. 뭡니까? 이게 ETF인데 TQQQ 소위 기술주 SOXL 첨단 기술주 XS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꼬박이 3배짜리예요. 3배짜리 TQQQ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5% 오르면 이거는 이 ETF는 레버리지 ETF는 몇 배? 15% 먹는 거꾸로 5% 떨어지면 15% 터지는 이걸 갖다가 막 TQQQ하고 화끈하게 먹는 김에 화끈하게 뭐 TQQQ 그 다음에 SOXL 왕창 샀는데 뭐 나스닥 지수 폭락했으니까 뭐 엉망됐죠. 그죠? 엉망됐죠. 테슬라 이런 상황에서 이거 보면서 아직도 TQQ를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여기가 우리가 말 변곡점이었으니까 여기가 그나마 여기가 변곡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이것마저 무너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련을 버려야 되지 않겠냐. 반등이 하겠지. RSI 들으니까 반등은 하겠지.
하지만 반등해봤자 뭐 기준선 근처까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이때 뭐죠? 아마존 마찬가지. RSI 보니까 좀 반등하겠네요. 여기, 그죠? RSI. 그 정도지. 이게 뭡니까? 애플. 마찬가지. 애플도 뭐 반등은 하겠네. 약간 반등은 하겠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알파벳, 구글. 마찬가지로 약간씩 반등을 하겠네요. 결국은 이런 빵 종목의 반등은 A 하나 빠졌다. 빵 종목의 반등으로 인해서 나스닥 100 지수도 반등할 거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은 예상되지만 이 반등은 3-5-2 정도니까 그다지 강력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이래저래 성립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올라가 봤자 환율이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사는데, 미국 시장에 올라가면 뭐예요? 외국인들이 안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반등은 저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 뭐 한다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 이거요. 한국항공우주. 아, 예. 그죠? 이거는 문제 없어요. 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타는, 물타기는 저는 뭡니까? 반대합니다. 극력 반대. 저로서는 극력 반대. 극력 맞나? 해경간에 결사 반대. 물 타는 거. 뭡니까?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이게 여기서 사고 했다가 사고 나면 밀리고 이런 것 짓들 하지 마라. 물 타는 게 하지 마라. 하락세에 있는 종목 하지 마라. 구름 밑에 있는 종목 하지 마라. 꼭 못 팔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못 팔겠다는데. 그거는 인지상정이니까 못 파는 거는 반대하지 않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웬만하면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팔겠다 하면 그것까지 내가 도적 싹가며 다니면서 팔아라라고 주장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물 타는 길은 말아라.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딴 거 사라. 이지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슨 추세요? 상승세 아니야 상승세. 맞습니까? 상승세인 종목을 물타기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흑타기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다른 말로 뭡니까? 피라미딩이 뭐죠? 이게 피라미드죠. 그죠? 이게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는 이만큼 사고 주가가 올라갈수록 점점 뭡니까? 점점 매수 물량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쌀 때는 많이 살 수 있는, 똑같은 10만 원이 산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만 원이면 10주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주가가 10만 원 돼버리면 한 주밖에 못 사죠. 그러니까 똑같은 10만 원씩 드리는 거. 이 피라미드이나 그래.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추세 따라서 점점 따라가는 거. 피라미드, 흑타기는 오케이. 그죠?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려온 걸 사지 마라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걸 쪽을 따라가면서 사는 걸 갖다가 막을 이유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구름 위로. 그래서 그때마다 샀으면 아이고 너무 빨리 갔다. 과거에 이럴 때 여기다가 그래 놨네. 이래 왔다 갔다 할기라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마다 조정받을 때마다 샀으면 되잖아요. 뭐 조정받고 할 테니까 앞으로도 뭐 조정받고 올라가면 그때마다 사면 되죠. 최선의 타이밍이 뭐야? 기준선 위로 올라갔을 때. 물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해피리면 샀는데 해피리면 샀는데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왔다. 전에는요. 이때는 기준선에서 잘 버텼죠. 잘 지지됐죠. 그죠? 잘 지지됐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위에서는 계속 매수. 하지만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리면 불안해지죠. 그죠? 그렇습니까? 요때와 마찬가지야.
그때 마찬가지야. 기준수입이 더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일부라도 매도. 그렇죠? 일부로 매도. 그러면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팔거나 오르더라. 내가 오르더라. 그러니까 일로 내려왔는데 안 팔고 버티면 옛날에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왔다가 예를 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팔라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 팔라니까 아깝죠. 보니까 옛날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더라. 안 팔아도 되네. 이걸 기대하고 또 한 번 기적이야 다시 한번 하고 바르는 것이야말로 요행수를 노리는 거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시면은 기준선 위에서 매수하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산만큼을 다시 판다는 생각으로 그게 뭐야? 보험료죠, 보험료. 그죠? 보험료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하는데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 문제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본 종목 중에서 HMM 봤었죠, 그죠? HMM. 그렇죠. HMM 제가 사라라고 써놨는데, HMM 사라라고 써놨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오늘은 좀 밀려가지고 잘못 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뭐 아직도 기준선이고 구름이고 이러니까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상 주가가 구름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나갔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구름받고 나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만하니까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 보유 의견을 그대로 내도 괜찮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했죠? 했나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냥 심심하게 KTNG 주장했으니까 KTNG는 계속 보겠습니다. KTNG는 이거는 그야말로 방어적 성격의 종목이에요. 그죠? 담배 피고, 그죠? 터바코 앤 진생이니까 담배하고 인상하면 알겠습니까? 이는 경기와 관련이 있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경기하고 관련이 없어. 오히려 경기가 관련 없다보다도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담배 많이 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차트상으로 봐서 나빠 보이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꼭 사실은 말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보시라. 그런 측면에서도 그냥 관심 삼아서 재미 삼아서 매일같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였고요.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매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뭐죠? 이거 갑자기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산에 계신 분인데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 영어가 약해서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께서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다 하셨는데 구름 받고 나왔으니까 이 종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름이 얇으니까 뚫릴 공사는 높으나 안 뚫리면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대신에 리워드도 크다 하는 종목이죠. 아직은 그런 대로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제 우리 했던 종목들 몇 가지 더 볼게요. LS 일렉트릭 그냥 저장이죠,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거 구름 밖으로 나왔는데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서브 TND 우리 옛날에 며칠 전에 본 거네, 그죠? 서브 TND 여기서 기준선 밑에서 살 때가 아니고 어떨 때라고요? 그럼 그쪽에 용산에 땅이 있네 없네, 이런 건물이 있네 없네 이거 따질 때가 아니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이랬으니까 얘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LX 인터는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그럼 어쩝니까? 괜히 팔았네 하고 다시 사는 거죠. 이렌텍, 이거
1엔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엔택도 원칙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준선 및 돈이라서 이게 팔아야 되죠. 그죠? 일부라도 팔아야 됩니다. 일부러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날 기준선 및 돈이라서 때 여기서 일부 매도하는 게 매도하고 다시 기준선이 올라갈 때 다시 도로 요 판문가 만큼 도로 매수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저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자, 우리 백 투 더 퓨처에서 보겠습니다. 이때마저도 문제 없죠. 그죠? 이때와도 별거 없습니다. 이때와도 괜찮습니다. 별거 없다는 게 괜찮습니다. 기준선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뭐 기준선 걸려서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감 정도 이제 조정을 보이더라도 별볼이 없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밀려서 종가 기준으로, 그죠? 종가가 25,500원인데 기준으로 그날의 종가가 29,950원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죠. 근데 막 950원인데 29,950원인데 뭐 500원이니까 한 400원 차이 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기준선 위에 걸려 있지 않냐 라고 한다면 fine, 오케이, 뭐 미련은 가지지 말자, 오케이, 팔지 말자, 오케이, 인정해. 그 다음날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 다음은 뭡니까? 종가가 26,50원이긴 하지만 어제보다 오르긴 했지만 기준선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기준선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선에서 밀렸으니까 여기서 사실은 안 팔고 있는 것은 좀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에 불안해요. 그래서 이날 그 전날만 하더라도 뭐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밀렸지만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겠냐는 몰라도 그 다음날까지 하루 동안 더 버티고 있는 것은 불안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부라도 매도한 게 정답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 선택이 오히려 나빴죠.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네. 잘한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그 다음날 빵 올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팔기를 잘했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안 팔았던 게 잘한 게 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럴 때면 어떻게 봅니까? 요행수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요행수, 이게 또 요행수다 이거죠.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기준수입이 더 내려올 때 안 팔았더니 다시 회복하더라. 안 팔기 잘했네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요행수를 바라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요행수를 바라게 된다면 뭐가 있나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볼까요?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이런 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는데 올라가겠지. 하이닉스 좋은 회사잖아. 전에 보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여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다시 기준선이 올라가더라. 맞습니까? 이번에도 구름 밑으로 내려왔지만 금방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요걸 요행수를 기대하고, 그죠? 요 요행수를 기대하고 요번에도 다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버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니까, 요번에는 이 요행수가 또 맞느냐. 일패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손절해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손절하기가 쉽나? 안 쉽습니다. 그게 쉬우면 그 인간이야, 로봇이지. 그래요. 손해보고 있는데 벅벅 팔 수 있나?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건 로봇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있으면서 직업이 트레이드였으니까 은행에서 트레이드가 손절을 안 하면 바로 잘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러고 손절하고 나서 나중에 손절하고 주가 오르더라도 그런 길을 허다하게 다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했는데 주가가 도로 올라가는 바람에 아씨 괜히 팔았다. 괜히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았는데 이만큼 올라가 도로 사게 되면 얼마나 짜증나요. 이만큼을 괜히 쓸데없이 손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손해를 두려워해서 손절을 안 하면, 잘못하면은 아까처럼 하이닉스 꼴이 있는데, 그죠? 그건 아니고, 하이닉스만 다음에 또 좋은 회사지. 하이닉스 말고도 뭐 우리가 허다한 종목들 많죠? 아예 요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요새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것도 종목, 이런 종목 보세요. 우린 요즘은 막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할 경우 여행수를 바랐다가 완전히 골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의 로스. 예를 들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네? 여기 기준선인데 내려왔어. 그래서 팔았어. 그랬더니 도로 올라가. 아씨 괜히 팔았네. 여기서 팔고 여기서 도로 사면은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다른 말로 괜한 손해처럼 여겨집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이야. 괜한 손해가 아니라 이게 뭐야? 보험료 생각하면 보험료.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험료야. 보험료. 여러분들 보험 들죠? 그죠? 자동차 보험 들죠? 1년에 몇십만 원씩 내고 보험 들죠? 맞습니까? 자동차 사고 안 나면은, 괜히 보험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보험료 아깝다고, 자동차 보험료 아깝다고 보험 안 들었다가 사고 나면은 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준선 밑에서 팔았다가 기준선으로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도로 샀다. 그건 보험료로 보는 거예요.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주가가 장창 이렇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일단 팔았다. 혹시라도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지. 근데 도로 내려가서 잘 팔았다. 그죠? 보험료를 낼 각오로 매도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고 하는 거를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할 줄 알면 최소한 재앙을 피할 수 있죠. 재앙. 여기서 안 팔고 버텨. 존경하는 마음으로 버텨. 이렇게 되죠. 다행히 펄어비스라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루나 같은 거 거인하는 사람들, 루나나 뭐죠? 요번에 뭐였지? 그 테라 같은 거죠. 테라. 이런 거. 테라. 이런 것들 존경하는 버티면은 100%짜리가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버틴다는 거는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다. 보험료를 낸다는 생각으로 그냥 원칙대로 거래하면은 터지면 조금 터지더라도 먹을 때는 많이 먹을 수 있고, 최소한 재앙을 피할 수 있으니 나중에 언제라도 복구할 찬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마냥 손해난 게 겁이 나가지고 안 팔고 버티면은 당장에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여행 속에서가 당장에 기분 좋을지 몰라도 한번 걸리면은 재앙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너무 무시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원칙을 되도록이면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략적인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관점입니다. 아직까지 오늘 반등했다 그래가지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아직까지 코스피 기준선 넘기지 못했고, 그룹 넘기지 못했고, 후행스팬 아직도 택도 없고, 그죠? 택도 없고. 그러니 슬금슬금 반등하고는 있는데, 잘 보니까 뭔가 변곡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그렇죠? 변곡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를 전후해서 뭔가 추세가 이렇게 바뀌든지 이렇게 되든지 뭔가 변곡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추세를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니 아직은 광분할 때는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말씀은? 다른 이야기 있으면 또 고요. 아니면은 재빨리가 아니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이런 정도로 또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예. 됐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노래를 들어가면서 즐거운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질문은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언제라도 과감하게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